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연계 중소기업 인력양성사업 맞춤교육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oT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사물인터넷 통신기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보자,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사물인터넷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 단원에 이어서 지난 단원은 사물인터넷을 위한 어떤 센서라든가 장치 이런 것들을 우리 살펴봤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연결을 할 건지 그 연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물들을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여러 가지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신호도 가질 수 있고 여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서비스를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물들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것은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올바르게 서비스되고 올바른 형태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선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있지만 우리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하는 기술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표준적으로 또 많이 쓰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통신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을 우리 본격적으로 학습하기 이전에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의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단원에서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뭐 비콘이라든가 NFC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거 위에 다른 사항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더 뭐가 있는지 그런 무선 통신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기술이 있고 그 기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그러한 통신 기술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사물 인터넷 기기 간 우리 그 기계와 디바이스 장치와 장치 사이에 그쵸? 상호 운영성을 가지고 사물 인터넷이 서비스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기 간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사물 인터넷 기기 간 무선 통신 기술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런 통신 기술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통신 기술은 어떤 응용 분야에 어떤 활용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물 인터넷 무선 통신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라든가 그 다음에 LTE 뭐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 무선 통신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런 통신 기술이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씩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위한 인터넷 통신 기술, 우리 기존에 우리 인터넷 쓰지 않습니까? TCP, IP를 기반으로 하는 그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사물 인터넷이 되려면 기존에 우리 사용하고 있는 통신, 인터넷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만이 사물 인터넷 통신을 하는데 그렇죠. 최적합한 그러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을 공부한다는 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사물 인터넷 개론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공부할 수는 없고, 이 통신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디에 적용하는지, 그죠? 종류와 특징, 그리고 주로 활용 분야 어디에 활용하는지, 이런 거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목표는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을 어떻게 우리 적용할 건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 기술을 어느 방식으로 우리가 분류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단원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난 다음에는 사물 인터넷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을 어느 사물 인터넷에 어느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적용 분야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기기 간 무선 통신 기술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적용 분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단원을 공부하시고 나면 사물 인터넷 무선 통신 기술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을 위한 기존의 우리 인터넷망이 있지 않습니까? TCP/IP라는 거, 요 기존의 인터넷 통신망 기술과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의 차이가 있는지, 그렇죠? 기존의 TCP/IP 기반의 그렇죠? 인터넷 통신망의 사물들을 연결을 하려면, 그 통신망 사물들을 연결하려면 기존의 인터넷은 컴퓨터를 연결하는 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사물들, 뭐 TV나 냉장고나 세탁기, 뭐 전기밥솥, 체중계, 뭐 이런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뭐 디바이스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디바이스들을 연결을 하려면 기존의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인터넷 망 위에 또 다른 추가를 할 거, 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말씀을 드렸고, 이 학습 목표가 여러분들이 그쵸?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집중을 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의 전반적인 개요, 그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을 분류하는 분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어떤 걸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쉽겠죠? 조금 단순화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의 분류 기준을, 그쵸? 분류 기준은 사물 인터넷 장치 연결은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서비스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것에 따라서 적합한 통신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따라서, 그쵸? 통신 기술을 분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특징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사물 인터넷에, 그쵸? 인터넷의 사물들을 결합을 해서 그 결합한 거에 결합 목적, 어떠한 서비스를 위해서 결합을 했는지,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통신망을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뭘까요? 그쵸? 장치요, 디바이스. 디바이스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디바이스의 특징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도 있죠? 특징에 따라서.
그쵸? 디바이스의 특징에 따라서 이 통신하는, 서로 대화하는 방법이 틀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센서 네트워크를 결합을 한다든가, 뭐 TV를 결합한다든가, 냉장고를 결합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하면 각각의 스마트한 사물들이 발생하는 데이터의, 그쵸? 종류와 유형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네트워크로 구성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 장치와 장치들 사이에서 서로 그치? 대화를 하는 데이터,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거잖아. 또는 장치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그쵸? 우리가 그러니까 인터넷 통신망의 사물들을 연결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사물들 사이에 대화하기 위해서, 그쵸? 사물들 사이에 우리 했잖아요, 그쵸? 사물들 사이에 대화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나, 그쵸? 데이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대화하기 위해서 이거 갖다 사물들의 상호 운영성, 서로 상호 운영성, 그쵸? 사물들의 상황이나 상태 값을 가지고 상호 어떻게 운영할 건지, 상호 운영성, 코오퍼레이셔너빌리티라고 해서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결합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을 통신망에 결합하는 목적은, 그치? 사물을 통신망에 결합하는 목적, 우리 한 건데, 통신망에, 그러니까 결합하는 목적이요. 연결하는 목적, 이 연결 목적은 이렇게, 목적은, 그치? 사물 인터넷이니까 진화된 사물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상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쵸?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물로부터 발생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쵸? 사물들의 데이터, 사물로부터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쵸? 분석을 위해서, 분석해서, 그쵸? 더 나은, 그쵸?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죠. 그쵸? 우리 했던 건데. 그치? 예, 사물들의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또, 그쵸?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물들을 서로 통신망에 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분류 기준은 먼저, 그러면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지에 따라서, 그쵸? 연결하는 방법이 틀리겠죠. 또 디바이스의 특징에 따라서, 그치? 사물들의 특징에 따라서 또 연결하는 방법이 틀려지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면 사물들의 특성인가 서비스 목적에 따라서 우리 연결하면 먼저 고려할 건 통신의 거리죠. 통신의 거리. 그러니까 서로, 그치? 어떤, 이제 통신이라고 하는 건 신호에 의해서, 그쵸? 신호를 발생시켜서 그 신호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무선 같은 경우. 유선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을 연결시켜주고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선을 통해서 우리 그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방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만약에 사물 인터넷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구성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복잡하겠죠. 가정 내에 라인이 엄청 많이 깔려야 되겠죠. 냉장고 쪽에도 선이 붙어 있어야 되고, 세탁기 쪽에도, TV 쪽에도, 에어컨 쪽에도 막 선이 막 설키고 선이 많이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조금 불합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쵸? 단말기로부터 발전하는 이 선은 대부분의 무선을 하죠. 와이어리스. 그래서 선이 없는 상태대로 통신을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와이파이랑, 그쵸? 블루투스라든가 여러 가지 무선 통신 기술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여기서 배울 건데, 그런 무선 통신은 뭐냐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신거리가 이제 첫 번째 고려 사항이고, 두 번째는 대역폭이죠. 그 신호가 세면 대역폭이라고 하는 것은 대역 커뮤니케이션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 통신 거리도 있지만 얼마만큼 바운더리를 넓게 그 신호를 교환할 수 있는 거지. 데이터를 그쵸 교환할 수 있는 거지. 대역폭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헤르스라고 하는 건데 헤르스 그쵸? 헤르스가 그쵸? 헤르스가 많으면 그쵸? 헤르스가 높으면 그죠? 메가헤르츠, 뭐 기가헤르츠 이렇게 할 텐데 헤르츠가 그쵸? 세면은 강도가 세면은 대역폭이 크겠죠. 뭐 대역폭이 클 뿐만 아니라 통신 거리도 넓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데이터를 변조할 건지. 그 다음에 그치? 우리 사물 인터넷에서 하려면 이 신호를 발생하잖아요. 그럼 신호를 발생하면 데이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신호에 실려서 그 신호가 결국 그 데이터의 이진 신호니까 펄스니까 아시겠어요? 그 이진 신호를 발생하는 그 신호 발생하는 스케줄링 계획에 따라 스케줄 짠다고 하는 건 무슨 계획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스케줄링의 방식에 따라서 또는 프로세싱 처리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무선이다 보면 전기가 안 꽂잖아요. 우리 스마트폰도 전기 안 꽂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소모량에 따라서 또는 센서 네트워크의 규모에 따라서 이걸 갖다 우리는 그래뉼러티 그래서 그치? 그 입자성이라고 이제 여기 옆에 있잖아요. 입자성에 따라서 그치?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대부분이 하는 것은 우리 그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에서는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편제성. 편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 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역폭과 통신 거리에 따라서 편제성은 더 커지겠죠. 근데 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얼마나 어떤 그 사물 인터넷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개수니까 많은 양의 그 장치들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유비큐티라고 요게 편제성이야. 그 다음에 요게 그래뉼러티 그래서 입자성이야. 편제성이 크면 클수록 통신 거리와 대역폭이 큰 것들이야. 그치? 편제성이 작으면 작을수록 통신 거리가 짧고, 그치? 이 통신의 신호의 그 바운더리가 작은 거야. 아시겠어요? 입자성이 크면 클수록, 그치? 단위 면적당 많은 양의 장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 여기 RFID나 NFC는, 요 NFC는 10cm 이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물들을 통신을 하려면 만약에 어느 지역 내에 사물들끼리 통신을 하려면 이 RFID 센서와 NFC라고 할 센서는 많이 필요하겠지. 입자 많은 개수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이만한 곳에다가 한다 그래봐요. 이만한 위치에 이제 사물 인터넷에 사물들이 있는 데다 놓여 있다 그래봐. 그러면 이 사물들을 통신을 하려면 이렇게 사물들이 이렇게 두 개의 사물이 통신을 하려면 이 안에 만약에 RFID나 NFC 방식으로 하려면 많은 NFC나 RFID 방식이 필요하다. 왜?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셀룰라나 아니면 와이파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 와이파이는 이곳에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떠듬나더라도 얘네들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다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와이파이는 조금 적게 여기다 설치해도 이 공간에 있는 사물들이 서로 통신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편제성이 큰 거지. 뭔 말이야? 편제성, 그러면 이게 신호가
넓다라는 거죠. 요 와이파이 하나는 이만한 걸 커버하고, 요 와이파이 하나는 이만한 부분을 커버하고, 그치? 이런다는 거. 근데 얘는 여기 NFC는 요만한 부분만, 요 NFC는 요만한 부분 이렇게 작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개수가 많은 거, 어떤 일정한 공간의 사물 인터넷에서 개수가 많은 것들은 얘네다 RFID, NFC, 지급이, 블루투스, 뭐 GPS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치? 요 그래놀 편제성이라는 거는 개수가 아니라 이 얼마만큼, 그치? 그 신호를 편제성 항상 이렇게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호에 대한 그 커버하는 양, 크기, 그러니까 대역폭이죠. 그쵸? 그거가 얼마큼 많으냐, 작으냐. 그러니까 와이브로나 셀룰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1km, 2km 막 그렇잖아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54m인가요? 뭐 그런 거잖아. 작잖아. GPS는 엄청 클 거 아니야. 뭐 인공의 위성에서 잡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 대역폭이 큰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많은 요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물 인터넷 통신 기술을 분류하는 근거로 보면 이렇게 단거리, 그리고 거리가 짧은 거, 이렇게. 거리가 짧으면 입자수, 그래놀리티는 크고 편제성은 작겠죠. 단거리 무선 통신은 그래놀리티, 입자성은 크고 편제성은, 그치? 작겠지. 얘네들. 그치? 그래서 RFID, NFC, 블루투스, 대시7 이런 거. 블루투스는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블루투스의 최대 거리는 얼마큼 나오나요? 20m, 10m, 20m, 50m까지 가능하다고 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볼 때 RFID로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 블루투스, 대시7 이런 것들은 통신 거리가 짧다라는 거죠. 대역폭도 작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 거. 두 번째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 있어요. 근거리, 여러분들 잘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와이파이. 그쵸? 와이파이, 와이어리스 필드 알러트의 약자로서 와이파이가 있고요. 이 와이파이는 IEEE 802.11 옛날 거 BAG, 요즘 거는 N 이런 게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쵸? 요거 이제 버전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 그 다음에 Y기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어요? 그쵸? 여기 뒤에 가서 말을 하겠지만 여기 지금 많이 나오잖아. 802.11 요건 뭐냐면 요런 숫자는 뭐냐면 요 IEEE라고 하는 어떤 표준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통신 기술이나 IT 기술들의 그 번호야, 이게. 그리고 나서 그 IT 기술의 요거는, 그치? 그 세부 분류 번호야. IEE에서 있는 통신 기술, 그러니까 와이파이 기술은 802 기술이겠죠. 통신 기술은, 아시겠죠? 통신 기술은 802에 요게 11은 와이파이 기술이야. 802는 통신 기술의, 무선 통신 기술의, 와이파이 기술이야. 그렇게 분류해 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이해할 수 있죠? IEEE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통신 기술은 802로 시작해. 거기다가 와이파이는 11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알파벳으로 붙여서 여기다가 N, 이렇게 802.11N, 802.11N 붙이면은 요 와이파이의 이제 어떤 그 특별한 스펙, 그 프로파일이 되겠죠. 그쵸? 마치 우리 법전에 보시면 법 몇 조, 몇 항 이런 게 있잖아요. 몇 조, 몇 항 이런 게 있잖아.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전 번호죠. 버전 번호.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첫 번째는 와이파이, 그 다음에 지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Z웨이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 사물 인터넷에 많이 쓰는 거예요. 통신에. 그 다음에 블루투스 있잖아요. 블루투스 LE가 있어요. 로 에너지 블루투스 LE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 요거 거의 다 우리 이어폰 끼고 다닐 때 무선 이어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블루투스 LE를 이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력을 적게 먹게 하는 거. 그 다음에 UWB라고 하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거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 뒤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 이동 통신 기술, 세 번째로 무선 이동 통신 기술이 있고, 이제 단거리, 근거리, 로컬, 그 다음에 무선 이동 통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뭐 1G, 2G 폰 아시죠? 3G 시대 있었잖아. 근데 4G 시대가 바로 LTE고요. 지금 시대는 뭐야? 5G잖아요. 5G 그쵸? 5G 100배 빠른 거잖아요. LTE보다. WCDMA랑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통신 기술들이에요. 통신 기술. 뭐 CDMA 요거는 곧 그 2세대 통신 기술이고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EVDO, GPRS, EDG, GSM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YMAX, Y브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Y브로 많이 했고, 이거 Y브로에 적용하는 그 기술이 뭐 고속철에서도 우리 인터넷 되잖아요. 그래서 Y브로 기술한다 그래서 IEEE 802.16이에요. 요거 아시겠죠? 통신 80, IEEE 80이면 통신에 관련된 기술이고요. 16번은 Y브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무선 이동 통신 기술 중에서 GPS 있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GPS도 여기 이제 분류되는 거고, 이제 유선 통신이 있죠, 우리. 그쵸?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유선 통신이잖아요? 그쵸? 이더넷 기술.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더넷이라고 하는 그 장치에다 연결되죠. OSI의 7에 보면 맨 첫 번째 계층이 이더넷이잖아요. 이더넷겠죠? 그죠? 데이터 링크 이더넷 기술. 그 다음에 PLC 기술,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 우리 유선 통신의 대표적인 게 인터넷 기술이잖아. 인터넷이요. 네, 인터넷 기술. 그 다음에 산업별 특화된 통신 기술도 있어요. 뭐, 우리 이제 사물 인터넷을 구성을 하려면 사물 지능 통신, 머신 투 머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하는 건 산업의 어떤 특화된 그 사물 지능 통신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뭐 이런 것들, 그치? 웨이브라고 하는 거, 와이어리스 액세스 포 더 비클 엔바이러먼트.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거, 커넥티드 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 카는 뭐야? 차와 차가 서로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차의 간격이라든가, 그치? 차의 앞으로의 어떤 그 신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주거니 받거니, 차와 차끼리, 장치와 장치들 사이에 서로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운행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 커넥트카라고 그러죠. 자율주행 자동차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커넥트카는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차와 차가 서로 통신을 통해서 어떤 주변 상황이나 이런 정보를 교환을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예요? 그야말로 사람이 없이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유롭게 자기가 혼자 자동차가 운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DSRC라고 하는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Weightless라고 하는 게 있고, 그쵸? N-Ocea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 그 사물 인터넷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에 관련된 표준, 그래서 IEEE에서 뭐 통신 기술이요. 무선 아니고 통신 기술. 그냥 통신 기술이에요. 통신 기술의 중에서 요거는 유선 통신에 관련된 거. 분야. 요거는 무선 통신에 관련된 거. 통신이요. 아시겠어요? 뭐 이걸 다 해볼 수 없지만은 IEEE에서 LAN이라고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LAN은 뭐야?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MAN은 뭘까? 메트로폴리션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게 약자죠, 그쵸? LA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된 공간 내에, 그치? 공간 내에 컴퓨터나 아니면 사물들을
제한된 공간 내에 결합된, 그치? 그 하나의 통신 토폴로지로, 통신 체계로 구성된 어떤 제한된 공간에 하나의 통신 토폴로지, 통신 기망으로 연결된 것을 우리 랜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습실 하나의 허브를 가지고 이렇게 램 통신망을 만들잖아요. 그 한 망을 갖다 우리는 랜이라고 그래요. 로컬 에어리어 넷. 맨이라고 하는 건 메트로폴리션 뭐예요? 도시죠. 도시 전체 내에 어떤 통신망을 만든 거. 그걸 갖다 우리 메트로폴리션 에어리어 넷. 뭐 서울 자체 내에서 어떤 통신망을 구성한 그 지역별로 되어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메트로폴리션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이거 말고 또 WAN이라고 하는 게 있죠. WAN이라는 건 뭐야?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한 국가 전체를, 그쵸? 전체에 있는 내용, 그 장치들을 통신망으로 연결시키는 걸 갖다가 노드들을 연결시킨 걸 WAN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건 뭐야? 인터넷이 있는 거죠. 인터넷. 그쵸? 이런 WAN이라든가 랜이라든가 맨을 갖다가, 그쵸? 하나로 거대한 통신망을 만들기 위해서 다 연결시켜준 이 거대한 통신망을 갖다가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802-11은 와이어리스 랜. 그쵸? 이거 뭐 유선 저거 했는데, 802-11은, 그쵸? 무선 랜. 내가 이거 잘못 설명한 거고요. 그쵸? 여기 무선 랜에 관련된 거고, 무선 랜은 이렇게. 이런 거. 802-15는 퍼스널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PAN이라고 있어요. PAN. 이 중에서 W 붙어 있는 거. 와이어리스요. 선이 없는 개인 근거리 통신망. 그거는 802-15. 그 블루투스가 여기 속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그쵸? WPAN은 블루투스, 뭐, 코익스텐스, 뭐, 여기에 많이 있는 거죠. 로우 레이트, 그쵸? 와이어리스, 퍼스널 에어리어 넷. 매스 네트워크. 뒤에 가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뭐 바디 에어리어 네트워크인데 이때는 라이트 커뮤니케이션, 뭐 빛적 하는 게 비주얼 라이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퍼스널 로 레이트 와이어리스 퍼스널 넷 무선 개인, 그쵸? 그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거의 기술은 뭐 802-15-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저펜도 있고, 차이나도 있고, 뭐 각각의 도시별로 이런 세부 사항은 도시의 상황에 따라서, 그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고쳐서 쓰는 경우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있겠죠. 저펜, PHY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죠. 아시겠죠? 차이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통신망 기술은 상당히 복잡해요. 또 공부할 것도 상당히 많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공부를 하려면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단히 그런 것이 있다고만 소개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쵸?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